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영주권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만료된 영주권의 회복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영주권의 종류, 한글로는 같은 영주권이지만 PR 신분과 PR 카드의 차이, 그리고 영주권 효력의 상실과 만료된 영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된 영주권의 회복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상기하기 위해서 100가지가 넘는다는 캐나다 영주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큰 분류로 캐나다 영주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난민, 초청, 그리고 경제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인 이민 1세는 이 중에서 주로 경제이민으로 영주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투자, 사업, 기술, 취업 이민 등이 이에 해당되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먼저 영주권부터 받아서 캐나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즉 영어와 나이 등으로 상대평가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예비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격만 갖추면 영주권을 주던 시스템에서 상대평가로 선발하는 개념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쉬운 주정부 이민으로 방향을 바꾸고 또 주정부 이민을 위해서 취업부터 하거나 PGWP, 포스트 그레이지에이트 워크 퍼밋이라는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 컬리지부터 다니는 등 캐나다에 와서 수년간 영주권 자격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쉬웠던 주정부 이민도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점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컬리지 입학부터 최소 3, 4년, 보통 5, 6년 이상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은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도 있어서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포기했다가 다시 회복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준비와 결정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글로는 같은 글자이지만 권리 권자와 채권자로 의미가 다른 영주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R 신분은 말 그대로 캐나다에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신분을 말하고 PR 카드는 단지 입국에 필요한 서류일 뿐입니다. PR 신분은 랜딩과 함께 부여되고 자진 포기 신고하거나 IRB, 즉 이민심판원에서 범죄 등으로 결정이 난 경우에만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즉 PR 카드 기간 종료만으로 PR 신분 무효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PR 카드가 영주권자임을 증빙하지만 유효한 PR 카드를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주권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6년 이전에는 이렇게 PR카드 소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상호 무비자 협정 체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여권 소지자는 별도 서류 없이 여권만 가지고 캐나다 입국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ETA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탑승 시에는 ETA, 비자, PR카드 중에 하나가 있어야 탑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된 PR카드 소지자의 경우 항공 탑승도 안되고 비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는 ETA 발급도 안되게 되면서 온갖 카드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 빠른 분들은 항만이나 육로로 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필요 없기 때문에 ETA 제도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유하여 육로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PR 신분 회복하면서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고 출국 명령 받고 입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이민법에서 규정된 영주권자의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5년 중 2년 캐나다 거주해야 되고 시민권자 가족과의 동반 해외 거주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주고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캐나다 회사의 해외 지사 근무 시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B의 2항은 5년 중의 2년이 PR카드 유효기간 5년 중 2년 거주 의무가 아니라 PR카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PR카드 신청 시점의 직전 5년 중 2년을 거주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PR카드 유효기간 종료 하루 전에 캐나다 입국해서 2년 거주하면 PR카드 신청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PR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영주권자인 것도 아니고 영주권자 아닌 것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물론 캐나다 국내 거주 상태라면 PR카드 없어도 신분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외 거주 시에는 항공 입국이 불가능해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말씀드린 대로 익스파이된 PR카드 가지고 육로로 입국할 경우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도적 혹은 타당한 장기 해외 거주 사유가 인정된다면 PR 신분 인정받아서 입국해서 2년 거주하고 PR카드 신청하면 되지만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면 Departure Order를 발부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PR카드 유효기간 만료가 범죄 사유 강제 출국이나 강제 추방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도적 사유 인정 못 받더라도 입국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eparture Order는 이렇게 생겼고요. 친절하게도 영주권 포기 신청서 Voluntary Renounce 양식과 같이 줍니다. 30일 내 출국 시에는 이민법상 다른 불이익이 전혀 없고요. 출국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IRB에 어필 신청한 후에 캐나다 거주 의사를 입증하여 PR 신분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복 가능성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며 어필 기간 중에는 implied status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하기 때문에 판례를 찾아보면 어필에 항소를 거듭해서 최대 10년까지 버티다가 결국 추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겠죠. 실제로 제가 회복을 도와드린 두 한국분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1년 영주권 신분 받기 위해 캐나다 랜딩 후 일주일 체류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한국에서 영주권 승인을 받고 임시 랜딩이라고 해서 캐나다에 잠시 와서 영주권 확인만 받은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이민 준비가 되면은 그때 실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분도 임시 랜딩만 하고 귀국하였죠.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서 살다 보니 그냥 캐나다를 잊고 살게 되었는데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일이라서 다시 한국을 떠나고 싶어졌고 영주권 받은 것도 아깝고 해서 2016년 PR카드 유효기간 만료 한 달 전에 다시 캐나다에 입국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또 가족 문제로 한국에 귀국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역시 나는 캐나다의 인연이 아닌가 보네 하면서 2016년 8월에 짐 싸서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7년이 지난 2023년 초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와 연락이 닿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라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의 특별한 사정과 이를 입증할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2023년 3월에 다시 육로 입국을 트라이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PR 신분 인정받았고 2025년 3월에 PR 카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년간 고작 6개월 남짓 거주했고 PR 카드 만료된 지 7년이 지났지만 PR 신분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도 따랐지만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시도를 한 것이 성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지만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못할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2013년에 영주권 랜딩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2019년에 마음이 바뀌어서 캐나다 입국, 역시 육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 준비 없이 입국을 시도했고 국경에서 디파처 오더를 받고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서 양식도 같이 받아서 입국했지요. 다음 시나리오에 따라서 IRB 산하의 IAD 이민항소심판원에 어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신청서는 2페이지의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는 것이라서 일반인도 누구나 작성할 수 있어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거주 의지를 입증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소요기간과 승소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회복에 성공한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듬해 6월에 IAD에서 절차 개시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이분은 한국에 가족도 있고 해서 장시간 캐나다에서 버틸 의지가 강하지 않아서 결국 IAD에 절차 포기한다는 통지를 하고 한국으로 자진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에 영주권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후 아무런 불이익 없이 캐나다 거주적인 가족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디파처 오더 받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장시간의 고통과 비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재정적인 바탕이 없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하실 분들은
이런 점까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하는 맺은 말입니다. PR카드 유효기간 내에는 캐나다 입국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카드라에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캐나다 영주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모든 expired PR이 다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이 인도적, 합리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고 준비를 잘 하면 회복 가능한 경우도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받은 영주권, 가능하다면 캐나다에서 인생 리셋의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자진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유나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고 자진 포기 안 한다고 특별히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다이나믹 코리아에서라면 40대, 50대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상으로 완료된 영주권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